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목록으로 알려진 AI 천재들의 비밀 파헤, 그리고 미국 경제는 무역 전쟁을 무시하고 군인들은 계속 움직인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대표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공지능, 즉 AI 산업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비 경쟁과 그 안에서 거론되는 목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크 저커버그의 이름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커버그는 현재 메타의 CEO로 그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더 리스트라는 비밀 목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AI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전 세계에서 AI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인재들의 명단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루카스 베이어라는 연구자는 멀티모달 시각, 언어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데 그는 어린 시절 비디오 게임 제작에 빠져 있다가 AI의 세계로 들어온 인물입니다. 또 유장이라는 연구원은 음성 인식 분야의 전문가로 한때 멘토에게 말하기 연구는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AI 기술의 발전으로 그의 분야가 재조명받으며 지금은 모든 회사가 탐내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버클리, 카네기 멜론, MIT 같은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오픈AI나 구글 딥마인드 같은 최고 연구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며 하루 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합니다. 이들의 전문성은 너무 회계, 기술. 대기업들이 1억 달러의 연봉 패키지를 제시하면서까지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 리스트의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타워 호수에 있는 자신의 호화저택을 초대 장소로 활용하거나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등 CEO가 아닌 스카우터로 변신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메타의 AI 초지능 연구소를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 만들기 위해 직접 후보자들에게 이메일과 왓츠앱으로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하고 심지어 채용 파티라는 이름의 그룹 채팅방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면서까지 이들을 데려오려 할까요? AI 모델을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인재들의 부족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 지식이란 단순히 논문으로 배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만 습득할 수 있는 암묵지적 노하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오픈AI, 딥마인드, 메타 같은 회사들은 연구원들의 기밀 보호를 위해 연구실 층 전체에 블라인드를 내리거나 면접자들의 휴대폰을 차단 케이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극단적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 역시 팀 단위로 움직이며 메타에서 거액의 제안을 받아도 남은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거나 기존 회사에서 더 큰 역제안을 받아 잔류하기도 합니다. 최근 주커버그가 영입한 대표적 인물로는 알렉산드르 왕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공부했고 28살의 나이에 저커버그로부터 1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고 메타로 합류했습니다. AI 업계에서 역대급 몸값을 기록한 인물로 꼽힙니다. 이처럼 AI 인재 시장은 지금 NBA, FA 시장처럼 뜨겁습니다. 다만 스포츠 선수처럼 대중의 눈앞에서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게 그들의 진짜 가치는 논문 인용수나 업계 내 평가로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직접 연구 논문을 뒤지며 가장 유망한 연구자를 선별하고 메타의 슈퍼인텔리전스 팀을 완성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타의 AI 모델이 최근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자 일부 연구원들은 자신의 경력에서 해당 프로젝트 이름을 삭제하며 회사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커버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리스트의 다음 인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인재 스카우트 소식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극비 경쟁과 AI 개발의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대표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관세 전쟁, 그리고 현재 미국 경제의 흐름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최대 145%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위협했고 실제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여러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금리가 오르며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까지 떨어져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의 대표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는 최고점에서 19%나 급락하며 4월 초에는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시했던 관세율보다는 다소 낮춘 정책을 시행했고 우려했던 만큼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한때 급등했던 유가는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고 관세의 직접적 충격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8.8%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비와 공장,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졌고 고용도 느린 속도이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이자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을 맡았던 제이슨 퍼먼 교수는 거시경제는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때는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6% 상승했지만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8%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지출도 약화되고 있는데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소비 증가율을 연이을 1.8%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항공여행과 호텔 등 경기 민감 소비 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졌고 5월 소비 지출은 4월보다 0.3% 감소해 지난해 12월 수준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S&P 500에 포함된 소매업체, 레스토랑 체인, 자동차 회사 등의 2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3월 말까지만 해도 2.2% 증가를 전망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공포가 컸지만 현실은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최근 관세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촉발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인정했으며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는 채권 수익률을 하락시키고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관세부가 유예기간이 7월 9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한이 다가오면서 일부 파트너국과의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관세부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모닝스타의 프레스턴 콜드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해 2026년 초에는 현재와 2.3% 수준인 인플레이션이 3.2%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이번 기사에서 보여주듯 미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강력한 역풍 속에서도 완전 붕괴는 피했지만 소비자들의 지출 약화와 고물가, 우려라는 새로운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소비자 심리 회복 여부가 미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